네, 사드 추가 반입 보고가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청와대 발표. 군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국내에는 사조직이 있는데 이 사조직이 이번 보고 누락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세한 얘기 임수정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조직이라니요. 하나회는 우리가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군내 사조직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번에 사드 그 보고가 누락된 배경을 꼽았는데 첫 번째는 군의 비밀주의가 있고 또 일부 특정 자리를 독점하는 군의 한 사조직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조직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들을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알자회, 네. 이 생소한 조직인데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었다. 했었다. 네, 그 생도생끼리 서로 알고 지내자의 줄임말 알자회라는 걸로 육사 내 사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6년도에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기수별 10명씩으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었는데 92년에 이 사조직이 노출이 되면서 이제 그 해체가 됐고요. 그런데 이 92년에 해체된 조직이 지난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좀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종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전 네, 지금 보면 조현천 군 기무사령관을 언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라는 게 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령관이 90년대 초에 알자회 이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자회 회원 일부들이 지금 그 군 주요 요직에 발탁됐는데 그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왜냐? 알자회가 해체될 당시 그 책임을 물어서 진급들이 좀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사드 보고 누락하고 최순실은 뭐 지금 이미 감옥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장관 이 두 사람과 알자회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는 당시 지난해 알자회는 이미 다 없어진 조직이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한민구 장관도 당시에 다 없어진 조직을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알자회 기수들의 나이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지금 우리 나이로 한 53살부터 한 63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일부가 지금 현역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지금 퇴역한 상태거든요. 네. 알자회라는 공식 모임은 없지만 이제 친분이 두터우니까 사적으로 일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이제 한민구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군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엮여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도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렇게 키운 데는 이 국내 적폐청산, 파벌청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파문이 굉장히 커졌는데 오늘 여당 의원이 알자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상원, 지금 민주당의 상원 내 2인 자리가 꽤 유력한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들립니다. 글쎄요,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좀 혼선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회담 이후에.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도 미국도 그 예산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게 1조 원쯤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면 우리 딴 데 쓰겠다. 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우리 사드 배치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분명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다. 내가 나중에 우리 동료들과 이 문제는 논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저 사실 이제 어제 저녁 때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원 의원이 오늘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대통령 면전에서 했던 이 말 자체를 청와대는 부인했다면서요. 네, 박수현 청와대 이제 대변인이 아까 브리핑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제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제 설명을 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드 그 보고를
조사라는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용이다. 네. 최종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사드 배치를 이제 번복하지 않겠다는 그 뉘앙스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던 근데 거거든요. 저렇게 말했다면 더빈 상원 의원이 사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거나 원치 않으면 우리 딴 데 보내겠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뉘앙스만 보자면 네. 이 면담 과정에서 더빈 의원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신을 받지 못했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한민 동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뭐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를 응해주는 대신에 미국이 뭘 좀 내놔야 된다. 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뭐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수정 기자와 함께 두 가지 굵직한 뉴스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누굽니까? 네, 지금 제일 먼저 공개할 분, 제 뒤에 숨어 있었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이낙연 총리 인준에 보이콧을 했던 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도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당을 탈당했던 조원진 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큰 목소리로 삿대질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게 날치기 현장이다 라면서 현장을 또 찍고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또 찍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인데요. 당시 장면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 니네들이 진짜 말이야.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해봐 한번. 어제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안 부끄러워요.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행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지금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표결하는 의원들을 윽박을 지르면서 촬영을 하니까 그거를 바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다시 촬영을 한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이른바 노룩 촬영, 노룩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인데 이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노회찬 의원이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보셨는데 딱 정면을 보면서 찍는 게 아니고요. 의사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하면서 안 보이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른바 홍데스크가 말했던 노룩 라이브인데요. 오늘 저 그림입니다. SNS에 올린 글도 참 재미있습니다. 국회 난동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기록은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저렇게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기고 싶었지만 내가 직접 저런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았다. 굉장히 불쾌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저렇게 노회찬 의원이 딴청을 피우면서 노룩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본회의장 안에서 저렇게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 외에 지정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만 들어가는데요. 촬영 취재진들은 그 밖에 위층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김선동 과거 통진당 의원이 이제 최루탄 사건이 있었을 때도 한 의원이 촬영한 영상이 계속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다음은 또 누굽니까? 네, 또 다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생합니다. 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역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화면 먼저 보시죠. 누가 더 창피한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보셨죠? 누가 더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회 현실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앞에 줄을 서서 지금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참석하지 않고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직접 영상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이러고 있다라면서 첫 번째 총리 인준안 처리할 때 지금 야당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건데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에선 조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댓글에서 손 의원님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댓글에 한 대 맞으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답해서 사실상 약간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여야 관계가 뭐 악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특히 여당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차석고 기자. 그런데 손혜원 의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대신에 앞으로는 문자 행동을 벌이자. 그렇죠. 그래 이게 동행 자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자 폭탄을 마치 문자 행동으로 미화하면서 이걸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은 의원들도 문자 폭탄에 피해를 받은 의원도 한둘이 아닌데 그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화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문자 폭탄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원만 해도 4명 정도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미화해서 나한테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나한테는 보내도 된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겁니다. 지난달 29일에 이현주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요. 비판의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하다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의미한 조롱과 비하와 욕설의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낸다. 계획적으로.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비판의 수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나머지 2명 여기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그러나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모두 다 퇴장했지만 이 김연아 의원만 남아서 꿋꿋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준이 빨리 돼야 국정이 안정될 것 같아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4번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보고요. 이게 여당 의원이 올린 글이 맞나 다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양한 5대 비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느끼는 부분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장전입이든 세금 탈루의 문제든 논문의 문제든 군대 면탈의 문제든 전부 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 5가지 기준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 국민들 허탈하게 하고 가슴에 대못질 박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청와대가 국민적 도덕 기준을 완화해서 기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당 의원이지만 무조건 청와대랑 여당을 감쌀 수는 없다. 서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저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